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 요즘 이 행보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당 대표 될 때 찍었던 사람들 한동훈 본인도 그때 당시 이제 연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 잡는 전문 킬러가 누구냐라고 여러 번 되물었죠. 그때 한동훈 다 외쳤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었죠. 그때 한동훈 그랬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용산이 워낙 이렇게 차갑게 대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나갔다. 이런 길로 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대본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한동훈보다도 훨씬 큰 어떤 가치를 가진 게 많잖아요. 일단 나라가 있고요. 국민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리고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울타리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한동훈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작습니다. 그런 의미에 비하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수단. 한동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지금 가는 길이 그 목적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도 여러 번 했고요. 찍을 때는 뭐 다들 그렇게 찍었죠, 전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대표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위 한가들,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면서 먹고 사는 유튜버들도 많죠. 반한 유튜버들인데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다 한동훈 다 지지자였습니다. 한동훈 다 좋아했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반한 그룹이 있죠.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도 버티는 것은 제도권 언론 때문에 그래요. 제도권 언론은 어쨌거나 저쪽은 이재명, 이쪽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도 양이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자리에 한동훈 대신에 누군가 세워놓고 그만큼 보도해주면은 당연히 그만큼 지지율 나와요. 당연히. 다른 사람 지지율 낮은 거는 보도가 없어서 그래요, 보도가. 뉴스가 거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야, 사람들에게. 한동훈 대표는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건 뉴스가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거든. 대통령 뉴스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게 인기다 실력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일종의 특혜라고 이제 봐야 돼요. 법무부 장관 거치면서 상대했던 민주당의 허접한 인간들이 있죠. 그 초선 의원들, 철음의 멤버들, 그 사실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이잖아요. 거기 대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죠. 그렇지만 그 많은 싸움도 말이죠. 다들 즐기면서 봤죠. 한동훈 대표가 승전보를 많이 올리긴 했는데 싸움 하나하나가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라든가 큰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전부 에피소드. 가십 정도야, 그냥 가십 정도. 그런 걸로 보고 한동훈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전투력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잡는 킬러일 것이다. 라고 다들 지레짐작했고 다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완전히 이쪽으로는 젬병이다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지금. 전투력 없어요, 제가 볼 때. 검사라고 하는 우월한 위치에서는 뭘 잘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쪽으로는 뛰어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막상 정치 영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우월한 어떤 그 칼을 갖고 있지 못해요. 대등한 위치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야말로 진검승부 링에서 발가벗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런 싸움을 하려 그러면 혼자 나가서는 안 되죠. 법무부 장관 때는 혼자 해도 되지. 근데 지금은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요. 팀을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 여기서 말하는 팀은 국민의힘 혹은 보수 이런 팀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지금.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계속. 정치력이 없다. 당을 장악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영남에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요. 영남권 의원들 중에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사람이 몇 대입니까? 몇 되지도 않아. 대부분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일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계로 불리는 한 20명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비주류에 가깝죠. 비주류. 원래는 당대표가 주류여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비주류입니다. 실질적인 당대표는 추경호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 용산도 실질적인 당대표는 추경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지지층에서도 이제 아는 거지, 살살.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도 이제 돌아가는 맥락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아, 대통령하고는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완전히 그냥, 뭐,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완전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구나. 김건희 여사를 가운데 놓고 바라보는 해법이 완전 다르구나.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도 우리가 생각했던 한동훈하고 다르다.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어요? 어디서 올립니까, 지지율을? 우파 떨어져 나간다. 전통 보수들 떨어져 나간다. 영남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를 10대, 20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 지지율 조사를 벌써 수십 번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요, 항상 지지율 아주 낮게 나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30대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 거기도 높지 않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버티는 것은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 그것도 주로 여성들의 지지를 갖고 지금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래, 할매 부대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사람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 보수 진영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류 보수 언론들이 그래도 한동훈이야. 뭐 홍준표, 오세훈 이거 다 한물 갔어. 김문수는 그냥 틀딱이야. 김문수는 그냥 올드 보이인데다가 거구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띄워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유승민이나 이준석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는 조정동 같은 경우도 이 둘은 뭐 어쨌거나 카드로서 쓰기에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 거론 안 하고, 그렇다고 또 뭐 원희룡을 띄우자니 또 그것도 약간 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안철수도 뭐 요즘 이제 상종가를 못 치잖아요. 전성기 지났지. 뭐 싫으나 좋으나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정동이에요. 그래서 조정동의 이익을 침해 또 안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보면요, 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조정동이 반대하지 않는, 조정동과 척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발언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는 조정동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단 한마디도 안 해. 오히려 이재명과 손을 잡고 지금 용산을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용산을 때리고 있다. 그런 뉴스가 벌써 뭐 쫙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산에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과 만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사실상 전부 다 논평하는 사람마다 끝났다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끝났다. 사실상 관계는 이제 정리됐다. 끝났다. 이제 한동훈이 이기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느냐, 이런 식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죠. 자,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언제부턴가 이재명을 이렇게 가끔씩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각 대표 자격으로 뭐 어떤 행사장에 가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림 좋습니다. 진짜 그림 좋게 나와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하고는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눈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눈을 응시합니다. 눈알을 이렇게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은. 정면이라 그러죠.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힘든 어떤 그런 정상을 정면이라 그러잖아요. 정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이게 원만해야 돼요. 약간이라도 불편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눈을 딱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바라볼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 눈을 들여다본다라는 건 그게 쉽지 않거든. 한동훈 대표는 언제부턴가 이 이재명하고는요.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진만 해도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기 좋죠. 좋은 사진이죠. 자, 오늘 사진입니다. 가깝게 마주보는 이재명, 한동훈. 서로 눈알을 맞추고 있죠. 눈동자와 눈동자. 아이 투 아이입니다. 이 둘은 사실상 지금 한편이나 다름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 태도에 있어서는 뭐 잠정적 어떤 동맹군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정적 동맹군이다. 이재명의 뜻이 이거잖아요. 윤석열 쫓아내고 대선 빨리 치르자 이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어쩌면 그겁니까? 지금 쫓아보내고 대선 치르자. 지금 대선 치르면은 누가 이깁니까? 뭐 100% 그냥 이재명이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좋다 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지금 빠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당대표로 뽑을 때 그 한동훈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만을 부각하는 거 그게 과연 국민의 목소리일까요?
우리 언론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그렇지 김정숙은 김건희보다 깨끗해요? 김혜경은 김건희 여사보다 깨끗해요? 라고 물어볼게요. 사실 게이트로 치면요. 이재명 이상 가는 인물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안 하잖아요. 언론이 잘 안 하죠. 그리고 김정숙에 대해서도 언급 잘 안 하죠. 그런데도 죽으라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큰 이슈입니까 그게? 남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큰 이슈처럼 보일 것이지. 용산에서도 충분히 이제 화를 낼 만합니다. 뭐가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언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디어다, SNS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이가 이런 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약간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 표정을 제가 알거든요. 흡족 그 자체입니다. 만족 그 자체. 100%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한동훈이 정말 마음에 들 겁니다. 나중에는 적이 서로 될지 몰라도 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지지율도 반토막 나가지고 한동훈이 이재명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2분의 1 혹은 그 밑이잖아요. 뭐 그냥 상대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개딸들이 노는 그 커뮤니티 한번 가보세요. 한동훈에 대한 무장 해제 다 해버렸어요. 경계도 안 해 이제. 오히려 이제 윤석열만 죽이면 끝난다. 우리 세상 온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목표고 생각들입니다. 자, 이런데도 한동훈이 옳다라고 계속 박수 치실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길이 없어요. 낭떠러집니다. 황교안 전 대표처럼요. 그냥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보여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치력을 보여준 것도 없고 정치인으로 바뀌고 나서 한동훈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 때는 그 작은 이슈 갖고 틱톡한 그거 저기 말다툼이죠. 말다툼. 자, 그게 사실 에피소드급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동안 너무 과대평가했던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공이 필요한 걸 뭐 해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주도하는 것도 지금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 사람도 수단인 거야 그냥. 도구예요 도구. 사람을 도구로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자리 자체도 뭐 차기 주자로서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는 있어도 뭐 그닥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한동훈으로 안 된다 싶으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당장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도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보고 새로 지금 출발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서로 경쟁을 한 뒤에 공정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솟아 오르는 누군가 있겠죠.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된다. 차기 주자는 그렇게 뽑아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차기 권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대로 가게 되면 저는 막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 이재명에게 이용당하고 끝나요, 그냥. 이런 모든 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좋아하는 꽃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모임을 가진 게 어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과 저런 모임을 또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 제로 콜라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 이제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를 불러서 만찬을 가졌고 한동훈은 또 긴급 이렇게 한동훈 개파라고 이제 해도 좋겠죠. 한 20명 정도를 또 이렇게 긴급 소집해서 또 모임을 가졌다 그러죠. 일종의 이제 이게 실력 대 실력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일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할 때 이제 예전처럼 대통령을 날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위협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겁을 내고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보통 이렇게 부탁을 하는 예언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해볼 테면 해보라. 나를 탄핵하려면 탄핵해봐. 니들이 나를 쫓아내 해봐. 이런 식이래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마초맨 상남자 기질이죠. 자, 이런 모습을 한동훈 대표도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재명과 같이 밀어붙이면은 대통령도 밀린다고 봤는데 몸무게가 0.1톤 이상이잖아요. 밀리지가 않네 그냥.
자, 이 사진은요, 일국의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상대하고 불편한 관계라도 항상 얼굴을 부드럽게 가져가야 돼요. 미소 띤, 예, 부처의 미소 혹은 천년의 미소 같은 그런 표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활짝 웃는 것도 또 이렇게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 온화한 그런 얼굴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도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각 잡고 엄청나게 지금 화난, 불쾌한 그 모습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 사진은요,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걸 공개적으로 배포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이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간의 이 삼각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자, 이 한동훈 11월 이재명 선거 전에 김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하자. 이재명 1심 선거 전 김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이 소위 우리 여권이라고 치면요, 여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이걸 이제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들이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선동된, 왜곡된 이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이 이제 이렇게 믿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운 존재가 됐죠. 대통령과는 이런 관계지만 이재명하고는 이런 관계가 됐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런 표정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에 다른 누군가가 한 국민의힘 대표이면 이런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만 무조건 옳다고 보지 말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시고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대표 될 때 그때 63%가 지금도 그대로 있겠어요? 거꾸로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36% 정도 지지할까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제가 길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가느냐? 결국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 주변에 책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만일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도 좋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이제 보수 쪽을 이제 쥐고 계속해서 2라운드가 있다. 일단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기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우리가 처음에 알던 그 한동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 하나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패러다임 혹은 구도 프레임 이런 것을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에게 갖다 바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재명을 향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이재명의 이 표정은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 이거는 흔히 이제 짓는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도 흡족할 때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